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편에 이어서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1편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그럼 2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금과 은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금입니다. 금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 외에도 은과 같은 다른 원자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은 종종 금 가격 변동에 반응하지만 그 반응이 좀 늦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 변동은 더 격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낮을 경우 수요나 공급이 크게 변동하여 더 큰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은 가격은 거의 30% 상승했습니다. 5월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은 여전히 금에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은은 지난 4년간 공급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15.400만 온스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투자 수요의 증가가 은 가격 상승에 기여해왔습니다. 제2차 인플레이션 파동의 맥락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일컫는 포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은 가격 상승을 추가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주요 수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시작된 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그래프에서 확인됩니다. 국가 간 긴장이 심화된 기간에는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금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평균 금 매입량은 118톤에서 291톤으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는 거의 2.5배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은 아주 오랫동안 금융시장의 강력한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장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중앙은행들은 금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고 이는 금의 기록적인 매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금은 중립적인 통화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적인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을 증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동결은 국제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채무 기반의 예비금이 갑자기 그 가치가 사라져서 사실상 무가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없는 중립적인 통화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중요함을 강조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수요 증가는 글로벌 통화 질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요는 가격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2023년 10월, 중동은 추가적인 지리적 긴장의 장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긴장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는 한쪽에, 서구는 다른 한쪽에 있는 복잡한 국제 관계망에서 주요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질서가 양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새로운 글로벌 통화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은행과 국가자산기금들에게는 금이 경제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의 예비금 구조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채권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 취득의 증가를 보여줬던 이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미국 국채를 희생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 보유를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미국 채권의 최대 매수자였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달러와 채권 수익률 양쪽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라 불리는 경제 블록에 의해 촉발된 빚달러화는 이러한 변화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브릭스와 G7 국가들 간의 세계 경제 점유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경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외의 국가들이 점점 더 큰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브릭스 플러스에 새로운 국가들이 가입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경제 블록은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경향을 반영하여 브릭스와 브릭스 플러스에 속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 보유는 이 지역의 경제와 통화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한 2편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편에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